말레이시아도 가고 아세안도 가고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에. 말이 너무 길면 인니라고 하시면 돼요. 인니는 한자고 인도네시아는 영어로. 그 인니에 가가지고 야 윤석열 허세 쩔더라. 내가 비유했던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바이든이 싫어한다고 하니까 윤석열 옆에 있던 무식한 놈 하나가 문신 딱 새기고 가가지고 시진핑이 아우청 난리 사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 내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윤석열이 이제야 깨달았나 보죠.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고 탄도미사일을 쏴도 안보리에서 제재를 못합니다. 만장일치잖아요. 상임이사국 중에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해도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지금 저런 이야기 하는 거야. 중국하고 러시아 앞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런 거지. 물론 이렇게 톤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정말 너무 창피합니다. 정말 진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체제 결의를 준수를 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저번에 유럽 갔을 때 똑같은 얘기 했었죠. 유럽 갔을 때 그 미사일이 영국도 쏠 수 있고 프랑스도 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다 와 있는 거잖아요. 어이 성렬아 간단하게 지금 외교를 하러 간 거예요? 뭘 하러? 북한이 저 난리 치는 건 너 때문이잖아. 예를 들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정책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북한은 자기들 살겠다고 핵을 만들었으면 한국이 야 그러지 마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다른 나라가 북한을 때리려고 할 때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설득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문재인 정부였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도 그렇다니까 북한 싫어한다니까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김정은 개새끼.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리스크가 저런 짓거리 하면 경제 망가졌죠 지금 이미.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도 지가 뭐라고 가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앞에서 저런 개소리 합니까? 아니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당장 비핵화를 해야 되고 핵무기를 모두 다 없애고 평화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김정은 개새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하면 김정은이 웃으면서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핵무기 실험에서 IAEA 기준 이상 방사능 측정됩니까? 이럴 것 같아. 일본한테는 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그래. 일본 그 논리라면 수중 핵실험에도 할 말이 없어요. 일본한테도 너네들 방사선 바다에 뿌리지 마. 북한한테도 너네들 핵무기 쏘지 마. 우리 위아래로 피곤해 죽겠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설사를 하든 말든 괜찮아. IAEA 농도 이하래. 과학적으로 써도 된대. 그러면 김정은이 그랬죠. 우리가 여기에서 핵무기 해가지고 남한의 방사능 수치가 올라갔냐고. 네. IAEA 기준 이상이냐고.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시진핑 안 왔어. 오지도 않았어요. 안 와가지고 이제 리창이라고 중국 총리가 와요. 중국 총리하고 더러 만나면 난 더 골 때리는 게 있잖아요. 사이코패스야? 그간 중국을 계속 때렸잖아. 그래놓고 얘가 또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갈라치기 하는 거야. 지금 아까 그 장면이 그거예요. 중국 리창 총리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야. 계속 해왔던 무슨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잖아요.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돼야 된다.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교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뭔 말이냐면 국제관계에서 극단으로 가는 건 외교가 아니에요. 그래 중국하고 예를 들면 중국 총리가 윤석열 만나가지고 한국과의 관계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는 말 하면 중국이 한국한테 무릎 꿇었네라고 해석하는 이런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외교에서 있잖아요. 중국도 한국을 잃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임이론이거든요. 여러분들 넛지라든지 게임이론 요즘 많이 읽어봤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상대방 나한테 못 해줍니다. 안 해줘요.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잘해주는데. 아니 이미 이 사람 나한테 다 맞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마차님을 좋아해. 마차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야. 머리 빡빡 밀면 내가 너랑 사귀어줄게. 빡빡 밀면 미친놈이에요. 그때부터는. 마차님은 나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빡빡 밀고 네가 어디 가서 딴 여자 만나냐. 잡은 고기 잘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한국이
외교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게임 이론의 ABC를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 본능만 따라가도 야 방사능 오염부스 뿌릴게 내 뿌리세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야 뿌릴 때 뿌리더라도 그러면 니네들 사정이 전 그러니까 뿌리는데 그 대신 독도는 한국당 10번 외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잘못했다고 100억씩 갖다 내고 뿌려. 이게 됐으면 그럼. 그러니까. 참, 네. 어? 진짜 그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리창 총리의 표정이 실시간 표정이거든요. 지금 이 사진의 얼굴이. 근데 윤석열이 지금 이 말한 이 내용을 읽을 때는 다른 뭐 국가 원수들하고 다르게 고개를 진짜 팍 쳐박고 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써준 것만 그냥 그렇죠, 읽기만 그렇죠. 하는 대통령인 거예요. 아, 그래도 읽을 줄은 알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아직도 한국을 읽고 싶지 않은 읽기 측면도 싫죠. 있지만 이러선 안 되죠. 중국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놓고 싫은 소리 안 한다고요. 윤석열이나 저게 가능하지 외교 무대에서 마치 중국이 한국 앞에 무릎 꿇은 것 같은 걸로 보도하면 기레기 정신병자인 거예요. 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싶지 않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야. 단체 관광객 풀었던 이유가 그런 건데 무릎 꿇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중국을 대놓고 있지 않을 때는 중국을 엄청 때렸잖아요. 근데 그 때린 결과물이 대한민국 경제의 무역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무역 적자로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손해하는 느낌도 사실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중국이 해석해도 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버리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왜? 우크라이나 가서 사측생 생즉사에 이야기했잖아. 우크라이나하고는 지금 혈맹이 돼버렸어요. 러시아하고는 싸워야 되는데 러시아 중국을 둘 다 적으로 돌리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서야 경제 문제도 있고 하니 중국은 좀 한편으로 끌어들여 보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늦었습니다. 아니 우크라이나는 1990년까지 소련 공산당이었다니까 그냥. 자,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저게 대부분 외교에서 나오는 저 수사들이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문제는 외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표정 같은 건데 이런 거지.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 거야. 사람을 때려 죽였어. 잔인하게 죽였어. 그래놓고 가서 그 유족하고 화해하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게. 근데 그 위족 앞에서 지금 쓰는 말이 중국을 앞에다 두고 한일중 정상회의라는 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적어도 진짜. 저 사람 앞에서는 한중이라고 하던지 이거 갑자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한일중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진짜 이상한 겁니다. 하나만 더. 기시다가 밥 먹다 말고 리창 총리를 찾아가서 수산물 수입 금지 풀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급했어. 아니 그리고 일본은 그래도 윤석열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지지율이 3%나 높잖아. 아니, 이게 진짜. 자기 국민 이기기 위한 거죠. 네.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면 이거라도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게 사진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했어요. 왜냐하면 기시다가 자기 대기실에서 도시락을 처먹고 있었고 옆에 지금 리창이 지금 대기실로 들어왔답니다 하니까 그 도시락을 먹다 말고 쫓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각하께서는 사모님께서 오빠 나가봐 이러잖아. 그래도 못 나가잖아. 그래서 리창 중국 총리가 한마디 합니다. 핵오염수 방류는 전체 해양 생태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다. 주변국 등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라고 거절한 거죠. 니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서 왜 우리 수입 금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주권이죠. 근데 윤석열은 한마디도 안 했어. 밥 먹느라. 진짜 저걸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안 거기 왔나? 앞에서. 같이 왔으면 오빠 나가봐라도 했을 텐데. 기시다가 밥 먹다 말고 뛰쳐갔을 때 윤석열은 그 흘린 밥을 주워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아니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행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일본이 하는 거에 뒤치다거리를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저게 저 오염수 방류에 앞장선 놈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건 없겠지만 아니, 차라리 그래도- 나는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중국 리창 총리한테 뭐 이 모자란 애가 왜 그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합니까? 안전하고 과학인데 차라리 그렇게 안 한 게 다행으로 나 느껴져요. 그러니까 니들이 공산당이지. 과학을 안 믿어. 맞네. 너 1 더하기 1 몇이야? 막 이러고. 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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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이만큼 저런 게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이만큼
그 이야기 나온 김에요. 이 무식한 행동대장이 계속 지금 이번 정기국회가 예산안 심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십 개 과학 관련한 연구원들 예산 깎는 이유가 좀 더 말씀드리면 부자 감세 때문이란 말. 돈이 없기 때문에 깎아버리는 거예요. 말은 무슨 과학 발전하면서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인구망자 쓰고 있는 그 모자란 아이가 그 예산이 돈이 없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 탓을 했고 실제로는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국채 발행 안 하려는 속셈과 부자 감세로 메꾸지 못한 세수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런 거 있잖아. 예산 낭비하는 거 없이 실제로 필요한 예산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깎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도서 구입 예산 10분의 1토 막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그 항우영 같은 데도 예산 깎아버리잖아요. 청년 지원금 깎아버리고 K방산 노래하면서 항우의 예산 깎아버려. 그래 놓고 진짜 이런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성과가 없는 데를 깎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우리가 한 번 했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 분야는. 아니 인공지능 관련해서 예산을 거의 30% 가까이 삭감해버린 것 같은데 인공지능 관련 예산이 거의 한 5년 전 문재인 정부 2년 차 때 급격히 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근데 그 예산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한다. 내 무능을 전 정권 탓으로 하는 가장 악질적인 발언이고요. 아니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면 그게 자본주의 부인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건전 재정한다라고 하는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면 안 되는 말이 건전 재정이에요. 아니, 나라 돈을 쓰지 말라고 하고 자기 이사 가고 한 데는 1조씩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전 재정이란 말을 어떻게 태양이니까. 입에다 그 말을 올리냐고. 어저께도 국회에 한덕수한테 경제 분야 질문이었잖아요. 박범계 의원이 질문을 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의 예산으로 국민을 돌봐야 된다라고 노무현 정부 때 말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는 노무현 정부라는 얘기 안 하고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니까 한덕수가 지금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해. 당신이 그런 거야.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고.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 방송을 한 5분만 본 사람이면 다 진실을 알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돈 제일 적게 쓴 나라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의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 막 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 막 열받잖아요. 정권이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빵꾸 난 거 메우려면 예산 세금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토 정부 정서 만들어가지고 또 정권을 교체하려고 해요. 이게 근데 미국 역사에서 200년 내내 일어난 일이에요. 예. 민주당이 똥 치우면 공화당이 똥 싸고 이번엔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 일어나고 국가에서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은요 국가가 발전하기 바라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이익이 있기를 바라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비극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 세금이나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로. G7이라고 하면 세계를 끌어가는 선진국들 모임이에요. G7에는 중국도 못 들어가 있어요. 어떤 권력, 군사력까지 포함하면 G2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이 문재인 정부 때 G8 그 중에 G7 중에 이탈리아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시죠? 이미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만 그때 국가 부채 증가율을 한번 보세요. 한국이 돈을 가장 적게 쓴 게 나오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돈을 펑펑 써가지고 곳간이 비었다는 대국민 사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못 늘린다라고 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자 감세, 경제 폭망으로 세수가 줄어들어서 못 쓰는 거를 얼마나 악질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긴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홍남기가 돈을 너무 작게 썼는데 정권이 바뀌었더니 그 기재부가 한 50조를 숨겨놨다가 윤석열한테 상납했던 거 아닙니까? 한국 부채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의회 민주주의 수준이 아직 멀은 거예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재정 문제 국회가 통제 다 합니다.
그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가 부채보다 더 많은 게 가계부채야.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예요. 국가가 진 빚보다 일반 가정에서 진 빚이 국가 부채보다 많다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 뇌관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빵 터져버린다고. 그리고 이게 터지면 고치지도 못해요. 네. 사람 몸이 팔다리가 부러지잖아요. 그건 어떻게든 고쳐요. 근데 고혈압, 당뇨는 못 고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병들어 버리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직 분들 좀 공부 좀 하고 살아요.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 누군가가 심심하다고 에이. 고발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을 거야. 에이. 그 이상한 소리 나오면 뭔 말이냐면 국가가 빚을 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진짜 행복했던 것 살면서 세금 낸 보람 한 번도 안 느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면 전체 개인한테는 몇십만 원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전체로 따지면 몇 조 원이잖아요. 그게 지급이 되는 순간 가계부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걸 다 빚을 갚기에 쓰진 않지만 그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빚을 내면 이자가 싸요. 국가가 빚을 내면 이자가 싸다고. 이자도 싸고 국가가 빚을 내는 것과 개인의 빚을 내는 근본적인 차이는 개인은 파산할 수 있지만 국가는 파산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해왔던 9월입니다. 대한민국 9월 이기설. 더 이상 그러니까 연장 안 해준다라고 하는 코로나 때 자영업자분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도 아직도 예상이 안 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 정책으로 적자 재정이 지속되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내년도 예산은 내년 거잖아요. 올해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미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작년에 9월 달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얘들이 지금 딱 하나 내세우고 있는 건 뭐냐면 보편 복지 안 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좀 주겠다라고 찔끔 쓰는 신용을 해요. 근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싹 아까 말한 과학 같은 거. 예산이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걸로 미래가 암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국가 예산을 짜는 건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짧게는 내년에 대한 투자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년까지도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되면 또 똑같은 예산을 또 짤 거예요.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해버리고. 탄핵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실을 망가뜨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미래 먹거리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R&D 예산 삭감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그린 에너지 못 쓰게끔 막고 있는 거, 원자력을 늘리고 있는 거 이게 다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깔아놨던 그런 인터넷 시스템과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지원 이게 이제서야 빛을 발하고 있는데 10년, 20년을 지금 윤석열이 다 몰수해버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더 암울한 건 세수가 내년에도 90조 이상 적자가 날 거다. 아 이건 정권 잡아도 문제야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고생하게 생겼다.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내가 문재인 같으면 대통령 안 한다고. 근데 진짜 다음번에도 그럴 것 같아서. 근데 별 수 없어요. 이순신의 운명입니다. 원균이 불태우면 이순신이 그거 다 떼워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순신으로 태어나셨으면요 고생하시면서 그 역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를 좀 알고 본다면 윤석열이나 한덕수 나와가지고 건전 재정 이야기하면서 전 정권이 지금 다 말아먹었다 같은 소리 하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TV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깨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 국민한테 사기를 칩니까? 근데 이 찍들이 믿는다는 거지. 문재인이 돈을 너무 팡팡 써가지고 근데 그 사람 던지 열받는 게 뭐예요? 그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거 내려왔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또 그런 인간들이에요. 자, 아까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이직들 공부 좀 하다고 하셔가지고 공부하면 이직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립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오죽했으면 변희가 그랬냐고. 윤석열의 최고의 단점은 지지자들이 정신병자라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아까 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50% 겨우 넘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1번 200,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표. 1번 262%, 캐나다 112%, 미국 128%. 이게 2011년 기준이면 더 늘어났어요, 지금.
영국 103%, 이탈리아 150%, 프랑스 112%, 독일 69%, 한국 51.3%. 진짜 최고네요. 저렇게 재정을 적게 쓰고도 경제 성장률을 올린 유일한 나라이기도 해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죠. 문제의 근본은 거짓말이죠. 희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에 희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시작. 탄핵, 탄핵, 탄핵. 탄핵. 저는 살아야 아, 진짜 된다고. 분위기 저는 장난 살아야 아니네. 돼요.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 저는 분위기 밖에 이렇게 진지하게 몰아가는데 코미디로 만들어 이 사람아. 입모양만 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사랑맘님, 더 베스트님 고맙습니다. 그거 한번 하고 가자. 다음 주제로. 시작.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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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선동 진짜 잘하죠. 이직 드리블이 얼마나 미울 거야 우리 방송.